동해바다의 싸늘한 바람이 뺨을 휙스치고 지나갔습니다. 707 특임단의 살벌한 시가전 훈련이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꿀같은 휴식이었죠. 박서윤 중사는 동기들과 함께 해변가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윤아, 오늘 훈련에서 내가 제일 빨랐지? 완전 날아다녔다니까. 최지아 중사가 소주잔을 채우며 으쓱댔습니다. 역시 우리 팀 에이스는 달라. 서윤은 말없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동료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바위처럼 믿음직한 존재였죠. 얼음장같이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 덕분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중사님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수진 중사가 닭똥집을 주문하며 해맑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 잊고 푹 쉬자고요. 포장마차 이모님은 푸짐한 안주를 내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며 늠름한 여군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은 눈빛이었죠.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뜨끈한 우동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장마차 입구로 시끄러운 남자 몇몇이 껄렁껄렁 들어섰습니다. 딱 봐도 번쩍이는 옷차림과 거친 말투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이 이모, 소주 한 짝 더. 아, 오늘 기분 죽이네. 돈도 왕창 땡겼겠다. 서윤은 그들을 힐끗 쳐다보며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동물의 왕국 같은 직감이 위험 신호를 삑삑 보내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때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40줄은 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혹시 그때 그 계집애 아니냐? 서윤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그 목소리였죠. 지옥 같았던 과거의 기억이 시커먼 파도처럼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황민철! 서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나지게 읊조렸습니다. 맞네. 맞아. 박서윤이잖아. 황민철이 손뼉까지 쳐가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야, 세상 진짜 좁다. 그때 그 왕따 찐따가 군인이 다 됐네? 지아와 수진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서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살벌하고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군벌이 주제에 대낮부터 술이나 처마시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황민철이 대놓고 조롱하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옛날 생각 안 나냐? 네가 얼마나 찌질하고 한심했는지 말이야. 서윤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 전 중학생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때의 무력감과 뼈에 사무친 분노가 다시 심장을 꽉 조여왔습니다. 그때 일 다 내 탓이었던 거 아직도 인정 못하고 사냐? 황민철이 계속해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동료들은 서윤의 변화를 감지하고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평소 그 어떤 일에도 강철 같던 서윤이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죠. 오직 거센 바닷바람만이 포장마차 천막을 탕탕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민철을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볼 뿐이었죠. 가자. 서윤이 동료들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최지아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대답 없이 묵묵히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동료들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황민철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윤은 캄캄한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생채기처럼 다시 쓰라려왔죠.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 소리와 함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동료들은 서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안절부절못했습니다. 평소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던 강철 멘탈의 서윤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부대로 복귀한 후 서윤은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윤을 지켜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아까 그 자식 누구야? 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냥 나와버렸어? 우리답지 않게.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알던 사람이야. 그 짧은 대답 뒤로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수진과 지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의 서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홀로 부대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죠. 황민철,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훑어보며 서윤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현재 지역 유지이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경찰 기록을 보니 폭력 조직과의 연계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희망센터 후원회장이라는 직책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서윤은 헛웃음을 지었죠. 겉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척 선량한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죠. 서윤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민철은 그때도 학교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유지이자 학부모 회장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죠.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여학생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희롱까지 저질렀습니다. 서윤은 그런 황민철의 만행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벌하지 않았죠. 황민철의 아버지가 학교에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방과 후에 터졌습니다. 황민철이 같은 반 여학생을 화장실 뒤에서 괴롭히는 걸 본 서윤이 용기를 내서 그를 막아섰죠. 그 과정에서 황민철과 크게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찐따가 뭘 안다고 나서 황민철이 서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그만둬.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서윤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황민철이 교장실에서 엉엉 울며 서윤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었죠. 자신이 서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반의 여러 학생들이 황민철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황민철의 아버지에게 돈으로 매수되거나 협박을 받은 상태였죠. 담임이었던 김선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서윤을 무척 아껴주던 선생님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황민철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던 것이었죠. 서윤아,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냥 인정하고 민철이에게 사과하는 게 어떻겠니? 김선영 선생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서윤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서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죠. 결국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황민철이 서윤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모두가 말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멍청한 년아. 서윤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결국 서윤이 전학을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는 서윤의 눈에 이글이글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중학생 박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단 소속의 특수부대원이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최지아가 조용히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아, 너 여기 있었구나. 밤새 한숨도 안 잔 거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그 억울하고 기가 막혔던 일들을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세상에, 그런 미친 새끼가 다 있었어? 지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이 지금도 버젓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어느새 이수진도 다가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다혈질의 수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우리가 도와줄게.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야. 서윤은 동료들의 뜨거운 마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 있었죠. 며칠 후 서윤과 동료들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보 수집의 달인인 수진이 황민철의 현재 상황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서윤아, 이것 좀 봐.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황민철이 운영하는 사업체 리스트야. 화면에는 여러 개의 업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였지만 구석구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특히 이 청소년 희망센터 후원회장 직책.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니야? 지아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얼굴마담 노릇하면서 뒤로는 서윤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악마가 이제는 청소년 보호를 운운하고 있다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더 자세히 파봐야겠어. 서윤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내고 평범한 민간인 복장으로 황민철의 동선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과 관찰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황민철이 운영하는 청소년 희망센터 바로 옆 건물 지하에 거대한 규모의 불법 도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들까지 버젓이 드나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청소년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순진한 아이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진짜 악마다 악마. 수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윤은 직접 그 도박장 근처에서 밤샘 잠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교활한 황민철의 레이더망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황민철은 여전히 뱀처럼 교활했죠.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서윤을 함정에 빠뜨릴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대 내부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죠. 박서윤 중사, 헌병이 서윤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즉시 대대장실로 오라는 명령입니다.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을 따라 나섰습니다. 대대장실에는 윤태준 부대장과 여러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박서윤 중사? 앉아라. 윤태준 부대장이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 책상 위에는 서윤의 개인 관물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은 서윤이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폭약 제조 및 밀반출 관련 자료다. 윤태준 부대장이 답했습니다. 네, 관물함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관물함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다니. 누군가 고의로 심어놓은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서윤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누군가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서윤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죠. 지금 이 시간부로 박 중사의 모든 직책과 권한을 정지한다. 윤태준 부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 명령이야. 서윤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만 같았죠. 숙소로 돌아온 서윤을 지아와 수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흉흉한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진 상태였죠. 서윤아,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당했어. 서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15년 전이랑 똑같이 또 당했다고. 수진은 분노로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서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윤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동료들이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로 한 거죠. 정보통인 이수진이 가장 위험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황민철의 조직에 직접 잠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수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놈들 비리가 담긴 장부 확실하게 빼내올게. 수진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수진아. 서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잖아. 수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는 부대 내에 남아 서윤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태준 부대장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번 사건의 재조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서윤은 비록 모든 공식적인 권한을 박탈당했지만 동료들과 함께라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까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15년 전의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의 하늘,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풀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수진의 잠입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위장해서 황민철이 운영하는 업소 중 하나인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죠.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세련된 카페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의 자금 세탁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최대한 어리숙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은 좀 있고? 네. 다른 카페에서 오래 일해봤어요. 수진이 미리 준비해간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권한 정지 상태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조사는 밤낮으로 계속했죠. 과거 중학교 시절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부대 안에서 서윤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윤태준 부대장을 매일같이 찾아가 이 사건의 진실을 설명했죠. 부대장님, 서윤이는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를 아이가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아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노영진 부대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박 중사를 믿고 싶네. 하지만 물증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하지만 그 증거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아가 반박했습니다. 윤태준 부대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역시 서윤의 평소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의감 넘치던 군인이 갑자기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좋다. 비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보자. 윤태준 부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에 압력이 있었는지 그 배후까지 철저히 확인해봐야겠어. 그 시각 수지는 카페에서 일하며 서서히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죠. 카페 지하에 실제로 거대한 불법 도박장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물 좋은 신입들 몇 명 데려왔습니다. 정태수가 황민철에게 굽신거리며 보고했습니다. 좋아. 처음에는 푼돈부터 따게 해주면서 살살 구슬리라고. 황민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깊숙이 중독시켜야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수지는 이 모든 대화를 옷에 숨긴 초소형 녹음기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과거 서윤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서 수지는 마침내 황민철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들어간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먼지 쌓인 낡은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15년 전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서윤의 중학교 퇴학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당시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서명이 모두 한 사람의 필체로 위조된 것이 분명했죠. 특히 서윤 아버지의 서명까지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교육청 장학사였던 최민준과의 비밀 연락 기록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찾았다.
수진이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태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너 여기서 뭐해? 정태수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수진을 쏘아봤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 정태수가 퉁명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을 시간도 없이 아쉽게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정보를 확인했죠. 그날 밤 수진은 서윤과 지아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보고했죠. 확실해. 15년 전 그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조작된 거였어.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마침내 진실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서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하늘에서나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 지아가 물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완벽하게 끝장을 내야 해. 하지만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황민철의 조직에서도 수진의 정체를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수진은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정태수가 수진을 참고 구석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정체가 발각될 위험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을 위해서,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태수의 의심이 점점 커지자 수진은 더 이상 잠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수진이 서윤과 지아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수진아, 제발 그만둬.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마지막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황민철의 사무실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어야 했죠. 분명 그곳에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수진은 쥐죽은 듯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비밀 도박장도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훨씬 구식 형태였습니다. 수진은 군에서 배운 특수기술을 이용해 숨을 죽이며 천천히 금고를 열기 시작했죠. 손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까? 드디어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와 함께 아주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죠. 수진은 재빨리 중요해 보이는 자료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 서윤의 담임이었던 김선영 선생님과 황민철의 아버지인 황덕배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돈거래 정황과 함께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추악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 선생님, 우리 서윤이 그 아이를 문제아로만 잘 만들어주시면 약속한 대로 따님 병원비는 제가 전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황덕배의 능구렁이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정말 착하고 바른 학생인데요. 김선영 선생님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도 딱한 사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머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실 테고. 황덕배가 회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5년 전 서윤이 당한 모든 일이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정태수가 몇 명의 덩치들과 함께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이었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쥐새끼 같은 년. 정태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정체, 순순히 밝히는 게 좋을 거다. 수지는 재빨리 녹음 테이프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태수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쌌죠. 형님, 이 여자 군인입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수진의 목에 희미하게 남은 군번줄 자국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군인? 정태수의 표정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너 박서윤이랑 한패냐?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당장 사장님께 연락해. 정태수가 부하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황민철이 분노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박서윤, 그 미친년의 동료였구만. 황민철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나한테 덤벼보시겠다? 수진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증거들을 서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이 테이프들은 또 뭐야? 황민철이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정태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황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과거 범죄 증거들이 고스란히 발각된 것을 깨달은 거죠. 아니, 이런 것들이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 황민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께서 혹시 모르니 보관하라고 하셨잖습니까? 정태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황민철은 증거를 남겨둔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수진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황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대방이 현역 군인이라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곱게 보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으슥한 곳에 묶어두고 생각해보자. 황민철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모든 증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거든. 사실 수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자료들을 서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둔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의 자동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이용한 그녀의 기지였죠. 황민철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처럼 돈과 권력으로 쉽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윤과 지아는 수진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수진이한테서 마지막 메시지 온 게 언제였지? 지아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벌써 3시간 전이야. 서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보낸 자료들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서윤은 그 자료들을 열어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증거들이야. 서윤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안전이 미치도록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재은이를 당장 구해야 해. 서윤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의 실종 소식이 확인되자 서윤과 지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죠. 사랑하는 동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대장님께 보고해야 해. 지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수진이 목숨을 걸고 전송한 모든 자료들을 밤새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5년 전에 조작된 증거들,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실태, 그리고 무고한 청소년들을 범죄의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윤태준 부대장실로 달려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이수진 중사가 지금 적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차분하게 설명해봐. 윤태준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 황민철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죠. 윤태준 부대장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15년 전 서윤의 인생을 망가뜨린 조작된 서류들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확인하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구나. 윤태준 부대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사,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정말 미안하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 동료, 수진이를 구해주십시오. 윤태준 부대장은 즉시 상황실에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부대원에게 긴급 출동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죠. 707 특임단의 진짜 실력을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군경 합동 작전으로 진행한다. 윤태준 부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야. 한편 황민철의 아지트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붙잡아두기는 했지만 이미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형님, 이제 저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태수가 불안에 떨며 물었습니다. 황민철은 초조하게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돈 몇 푼으로 쉽게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군대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단 저 증거들 싹 다 불태워 없애? 황민철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도 처리.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군용 트럭이 동시에 출동한 것이었죠. 포위됐습니다. 밖은 지금 군인과 경찰들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습니다. 황민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죠. 건물 밖에서는 707 특임단과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모든 누명을 벗고 권한이 복구되어 작전의 최전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박중사, 내부 구조를 가장 잘하는 건 바로 자네다. 윤태준 부대장이 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 자네가 직접 지휘하게. 서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기다려왔죠.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해 서윤이 헤드셋을 통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안에 인질이 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한다. 지아는 서윤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윤아. 우리 수진이 꼭 구해낼 수 있을 거야. 확성기를 통해 항복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아지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하지만 황민철은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을 인질로 삼아 비열한 협상을 시도했죠. 박서윤 그년을 직접 들여보내. 황민철이 건물 안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 목숨은 없어. 서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했지만 사랑하는 동료 수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서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돼. 그놈들의 함정이야. 너무 위험해. 지아가 그녀를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 서윤이 지아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방탄복을 단단히 착용하고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악마 황민철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왔구나 박서윤. 황민철이 수진의 목에 칼을 댄 채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무릎 꿇고 빌고 싶어서 왔어? 이번에는 달라. 서윤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났어. 수진은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서윤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자신을 구하러 와주었다는 것을 알았죠. 증거? 까짓 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황민철이 여전히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닥은 말이야. 돈과 권력이면 다 해결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더 이상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황민철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민철아. 숨막히는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에서 서윤과 황민철이 마주섰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만난 것이었죠. 포기하라고? 황민철이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강릉 바닥에서 내 말이 곧법이야.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과거에 힘없고 무력했던 중학생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 성장한 그녀는 얼음장 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내 시대는 이제 끝났어.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과거 중학교 담임이었던 김선영 선생님이 경찰의 잦은 출두에서 나타난 것이었죠.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이 확성기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아이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오는 김선영 선생님의 증언에 황민철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거짓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느꼈죠. 저 늙은 여자가 미쳤나. 뭘 안다고 짓거려. 황민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돈에 매수되었던 다른 교사들과 황민철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던 학생들까지 하나둘씩 나타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죄책감에 억눌려왔던 양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한 남학생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 무서워서 저희가 모두 나쁜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서윤아. 서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가슴에 묻고 감당해야 했던 그 끔찍한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수진도 감동과 안도의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들었지?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 황민철은 점점 더 깊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거처럼 아버지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이제는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황민철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윤태준 부대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황민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마지막 기회다. 조용히 투항하라. 황민철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수진의 목에 칼을 더 바짝 대며 서윤을 위협했죠. 하지만 서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 조건을 들어줄게. 서윤이 말했습니다. 대신 내 동료 수진이를 먼저 풀어줘.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무기부터 버려. 황민철이 요구했습니다. 서윤은 아주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활한 황민철을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죠. 최지아와 다른 특임대원들이 이미 소리 없이 건물 뒤쪽으로 완벽하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리 가까이 와. 황민철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동안 지아는 쥐 죽은 듯 조용히 건물 뒤편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15년 전처럼 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 어서. 황민철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달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지아가 번개같이 뒤에서 나타나 정태수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서윤도 재빠르게 몸을 날려 황민철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죠. 그야말로 환상의 팀워크였습니다. 끝났어. 서윤이 황민철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뜨겁게 부둥켜 안는 포옹 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죠.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황민철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경찰차에 처량하게 태워졌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주름잡던 거대 권력자의 초라한 몰락의 순간이었죠. 박중사, 정말 고생 많았다. 윤태준 부대장이 서윤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서윤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찾아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죠. 김선영 선생님도 서윤에게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선생을 평생 용서하지 마라. 이제 됐어요, 선생님? 서윤이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날 밤 서윤은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사랑하는 딸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었죠.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서윤이 묘비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못난 딸이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자랑스럽게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는 황민철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죠. 과거의 끔찍한 증거 조작 사건부터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청소년 범죄 유인 등 모든 죄목에 대해 상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윤은 법정 방청석에서 조용히 판결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왔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황민철은 조직폭력배 활동, 미성년자 대상 범죄, 증거조작 및 교사 등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황민철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5년 전 조작으로 이루어졌던 서윤의 강제 퇴학 처분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그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서윤 학생의 학적을 즉시 원상 복구하고 당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습니다. 교육청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만약 15년 전에 이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었더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후 서윤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707 특임단 내 내부 신고자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막중한 일이었죠. 군대 내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 중사, 자네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 윤태준 부대장이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서윤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누군가가 저처럼 오랫동안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아와 수진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의 뜨거운 우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을 만큼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죠.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아가 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밝게 웃었습니다. 맞아.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과거 서윤을 도와 진실을 밝혀준 김선영 선생님도 찾아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했죠. 서윤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럽다. 김선영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센터 현판 앞에서 담담하게 개소연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더 이상 약자가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서윤의 진심 어린 의지에 큰 감동을 받았죠. 그날 저녁, 서윤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료 지아와 수진이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윤이 묘비에 예쁜 꽃다발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딸의 새로운 출발을 환하게 웃으며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며칠 후 예상치 못했던 방문객들이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반이었던 옛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했다. 당시 황민철이 무서워 거짓 증언을 했던 친구가 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더 괜찮아. 서윤이 그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모두 너무 어렸잖아. 친구들과의 오랜 해오를 통해 서윤은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 튀기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센터는 벌써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죠. 박소윤 중사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호위인 병사가 찾아와 깍듯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서윤은 그 바닷가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15년 전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통쾌한 승리의 장소가 되었죠. 이모님, 소주 한 병 주세요. 서윤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서윤을 금방 알아보고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여군 아가씨, 뉴스에서 봤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더라. 지아와 수진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출렁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봤죠. 결국 우리가 해냈구나. 지아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게 밀려왔다가 또 조용히 물러가는 파도의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결국엔 다 지나가고 마침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서윤이 동료들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서는 약자들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다짐이 가득 담겨 있었죠. 15년간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이 마침내 가장 정의롭고 희망찬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고 따뜻한 온기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 댓글로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창에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